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원래 지금 OX 테스트 할 시간인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OT를 해야 돼요. 이 시간에는 30분 동안 OX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30분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 관련해 가지고 쭉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강의 계획서를 여러분들 다 받았어요? 안 받았죠? 요 강의 계획서를 좀 나눠주고 강의 계획서를 나눠주고 지금 강의 계획서를 받아보면서 될 수 있으면은 이 진도대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은 8주에 8주. 저번 달은 9주가 들었고, 그러니까 1주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8주에 맞춰서 또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8주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끔 강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진도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는 이제 두 번째 듣는 학생도 있고, 세 번째 듣는 학생도 있고, 오늘 첫 번째 듣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단계가 있어요. 초보 단계가 있고, 이렇게 기본 이론 단계가 있고, 이제 지금 동시에 지금 진도별 문제풀이를 하는 또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같이 지금 열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실력에 맞게끔 이렇게 공부를 하는 우리 과정인데, 강의 제 방법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형광펜도 하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연필도 하나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기본서에다가 이제 형광펜하고 연필로만 처음부터 볼펜으로 써놓으면 나중에 지우고 싶을 때 못 지우거든요. 그래서 연필하고 형광펜 하나 정도. 그래서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경찰학개론은 이 강의는 여러분 채용 강의, 경찰 간부, 승진 똑같아요. 우리 경찰학개론은 깊이가 있는 게 아니고 순경 채용 시험하고 경간부 시험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40문제하고 20문제 요 차이뿐이 없어요. 승진도 40문제잖아요. 근데 승진은 실무종합이라는 제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경찰학 개론이에요. 그래서 누가 들어도 상관없는, 그러니까 깊이가 있는 게 아니고 문제 수가 많고 적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항수가 40문제면은 조금 디테일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순경 채용은 20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보다는 덜 디테일하겠죠. 이제 그 차이뿐이 없습니다. 그 차이. 그래서 제 강의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유형이냐면은 첫째는 이해. 두 번째는 이해를 해서 암기를 하는 거. 세 번째는 암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는 두 번째, 세 번째 듣는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이 말을 실감을 할 거예요. 암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약 한 10% 뿐이 안 돼요. 10% 뿐이. 통틀어서.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외워야 되는 거. 그리고 거의가 다 나머지가 요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요거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해를 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암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런데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가 이루어지냐면은 처음에 공부할 때 요거 위주로 해야 돼요. 요거 위주로. 근데 처음부터 요거 위주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두음암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무조건 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두음암기라는 게 정말 좋아요.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두음 따서 암기하는 거. 그런데 알고 두음 따서 암기를 하면 응용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르고 암기를 하면은 응용력이 안 생겨요. 그리고 항상 공부를 처음 하나 6개월 하나 1년 하나 실력이 일치월장 늘지를 않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구별을 해줘요. 그
그 다음에 경찰학개론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들어보시면 알아.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어떻게 경찰학개론을 암기 과목이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암기, 순수 암기는 10%, 뭐 많아봐야 15%.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가 이루어지냐면은 계속 어떤 이론이 나오면 왜 저 이론이 나올까? 저 이론이 현장에서 어디에 써먹을까? 이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과 이 이론과 접목을 시키면서 이 이론이 이렇게 해서 나온 거구나. 이게 이해이주의 공부예요. 이 배경을 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배경을. 알아듣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요게 암기 과목으로 생각해요. 암기로. 그런데 이해를 하면은 암기가 되는 구조예요. 요 부분들은. 그래서 요 부분들도 제가 구별을 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요 두 개만 소화를 시키면 요 두 개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재미가 있어요. 근데 초창기는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요거는. 그런데 이 암기 위주로 하면은 당장에 뭐 한 15일, 한 달 안에도 막 40점, 50점이 나와요. 근데 그 이상 안 넘어가요. 요거에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도 아파요. 그리고 그냥 피가 바짝바짝 마른 것 같아. 눈깔 빠지려고 그래. 이런 증상이 와요, 요것은. 근데 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되게 공부가 재밌어져요. 이게 믿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요거 위주로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나 이제 OX 테스트나 문제를 자꾸 보다 보면은 암기 내용이 틀려요. 그러면 자꾸 요걸 외우고 싶을 마음이 생겨요. 그때 외우시라고. 외우기 싫으면 안 외워도 돼. 왜? 복불복 아니야? 안 외웠는데 시험이 안 나와서. 그럼 그거 뭐 끝난 거지 뭐. 그런데 안 외웠는데 시험에 나왔어. 그럼 씹으라고 찍으면 맞아버리겠지. 그치? 간당간당히 생각해. 그래서 요 세 개를 반드시 제가 체크를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요대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 경찰학개론은 한 번 제대로 배워놓으면 평생 가요. 평생. 여러분들이 제복을 벗을 때까지. 그렇게 중요한 과목이에요. 이 과목이.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한국사, 영어는 딱 합격하는 순간 백해무익이에요. 써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경찰학개론은 합격하는 순간 중앙경찰학교, 경찰 간부는 경찰교육원 들어가서 교육받을 때 또 시험 봐요. 또 공부해서. 그 다음에 현직에 들어가면 승진 과목, 경감까지 필수 과목이에요. 이런 과목을 제대로 처음 할 때 배워놓으시라. 그럼 고득점을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 방법은 그런 방법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는 우리가 이렇게 8주잖아요. 거듭 얘기하자면 이 시간은 30분은 지금 원래는 OX 테스트 시간이에요. 이 시간 첫째 시간이니까 의무적으로 OT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는 이렇게 이제 8주 강의이기 때문에 저번 주는 9주예요. 8주에 맞게끔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디테일한 이제 소소한 내용들은 설명을 못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커버가 되냐면은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하는 강의가 기본 이론 강의예요. 그러니까 요 단계, 앞에 단계에서 지금 요 시간에 지금 강의를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기초 입문반이 있어요. 기초 입문반. 이제 요 단계를 거쳐서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하는데, 요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어떤 학생은 한 번만 듣고도 소화가 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2번 반복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3번 반복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5번 반복하는 학생이 있고. 여러분들 기본 이론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공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본 이론 강의 2번 듣는 거하고 3번 듣는 거하고는 정도가 달라요. 시간의 문제니까 아까워서 그렇죠.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를 저는 귀가 뚫릴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라. 그 다음에 분명한 것은 동영상 강의하고 실강의는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그래서 실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동영상을 보완제로 들으시면 아주 효과적이에요. 동영상을.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복습을 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그 부분만 끄집어내서 또 들으면 더 효과가 만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듣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뭐를 병용하시냐면은 기출문제가 있어요. 우리 기출문제가. 그러면은 첫 번째 들을 때는 하면 안 돼. 강의가 어느 정도 들리면은 강의를 들으면서 배경 설명하면은 그 관련 내용을 기출문제를 옆에다 펴놓고 요 내용은 요런 유형으로 기출이 됐거나 라는 방향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출도 배운 내용만 풀어. 배운 내용만. 그리고 안 풀리는 것은 넘어가도 돼요. 그 풀지도 않는 것 붙들어 잡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단계가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마스터를 하면은 핵심 요약 단계를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요거는 요거 실력이 된 학생들을 핵심 요약집을 만들어 가지고 쑥쑥 나가는 거예요. 지금의 한 3분의 2시간 정도. 그러니까 저번에 내 지금 요번에 강의가 6주 동안 하루에 5시간 6주 강의를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7시간 8주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어느 정도 알겠죠? 이렇게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이 단계를 하고 지금 제가 하는 단계는 진도별 모의고사를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요거는 500제예요. 500제. 500문제를 엄선해서 진도 순서에 따라서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기본서를 단권화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제가 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경찰학개론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과목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맨날 얘기 듣기는 요즘 뭐 조금 쉽게 나오고 그러니까 경찰학개론은 뭐 한 2, 3개월 외우면은 끝나는 걸로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사회과학의 총체이기 때문에 어렵다면 어려운 과목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기본서를 이렇게 할 때 기본서를 보잖아요. 이렇게 할 때 그러면 보면 어떻게 보냐면 지금 예를 들어 오늘 1시간 강의하지? 그러면 10분 쉴 때 복습하지? 그쵸? 그 다음에 오후 저녁에 티처링 시간이 있어요. 이제 티처링이 있다. 저녁 때 티처링 OT를 또 할 거예요. 그러면 상담하고 티처링 할 때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지금 2시간 동안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앉아서 여기서 복습을 해요. 바로. 그러면 3번 정도 돌아가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오늘 배웠던 내용을 10문제 OX 테스트를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배웠던 전체 내용을 다음 시간에 30분 동안 OX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요약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몇 번이 됩니까 벌써? 그때 OX 할 때에도 기본서를 또 찾는 연습을 해요. 그러면은 벌써 한 바퀴 돌아갈 때 기본서를 몇 번을 보는 시각이 나와요? 4번, 5번을 눈에다 집어넣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OX를 풀거나 2번, 3번 듣는 사람들은 기출문제를 풀 때에 중요한 것들은 기본서에다 정리를 해서 넣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권화라고 그래. 그 다음에 핵심 요약을 할 때도 핵심 요약집을 보면서도 기본서를 옆에다 펴놓고 또 강의를 들으라고 그래요. 그럼 기본서를 또 보잖아요. 그 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를 하잖아요. 요때 요것도 기본서를 가지고 해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를 또 체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기본서가 몇 번 봐지는지 알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를 하냐면 요게 끝나면은 테마 강의를 해요. 이때 테마 강의에는 이제 테마 내용에다 플러스 법령 관련 내용을 이때 강의를 해줘요. 그 다음에 무슨 강의를 해주냐면은 동형 모의고사를 해줘요. 그러니까 실전같이 전체 동형이라는 것은 뭐예요? 실전하고 똑같은 형태의 모의고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를 해주고 마지막에 마무리 찍기를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지금 우리 학원의 한 사이클이에요. 지금 오늘이 11월 달이잖아요. 그럼 내년 예를 들어 3월에 시험을 본다라면은 3월 시험까지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잖아요. 이 안에 100% 문제가 다 걸려 들어가게 돼 있어.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뭘 다른 거를 보고 스스로 뭘 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것만 그대로 소화를 시키면은 그냥 체계적으로 공부가 안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해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이 단계를 뛰어넘으면 안 돼요. 요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그러는데 요거 할 때마다 뭐를 계속 보시라고? 기본서를 계속 찾아보라고. 그러면 나중에 기본서가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눈에 익혀지는 문제가 생겨. 그럼 또 기본서만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문제 풀이할 때 기본서를 계속 찾아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시험 한 달이나 보름 정도 남았을 때 딱 5과목을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은 기본서만 가지고도 객관식 문제 푸는 효과가 있고, 또 객관식을 보면 기본서 내용이 머리에 연상이 되고 연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해서 단권화를 시켜서 마치 기본서를 2-3시간, 길게는 서너 시간에 한 과목씩을 쭉쭉 볼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꼭 이런 형태로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운 내용, 이 OX 테스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주 단위로 매일 OX 테스트를 하고 2주 단위로 주간 테스트를 또 해. 그 다음에 요 2개월 동안 끝나면은 종합 테스트를 해가지고 20문제를 또 시험을 봐요. 여기 지금 2번째 가 있는 사람들 시험 봐봐서 알겠죠? 좋죠? 느낌이? 그렇게 하면 또 기본서 가지고 또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서가 요거 한 사이클을 돌아가면 제 생각에는 한 20-30번 정도는 눈에 들어올 거예요. 이러한 구조로 여러분들이 강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챙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떠한 법령집을 갖고 강의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원에서 쓰는 그 법령집은 이 법령집인데, 이 법령집은 그냥 법조문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법령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그 사이사이에다가 실어놨어요. 판례도 실어놓고. 그래서 이 법령집 자체만 가지고도 요 기출문제, 지금 기출문제가 한 70-80%가 출제가, 이제 법령 조문이 경찰학계로는 한 70-80%가 출제가 되잖아요. 그대로 법조문이.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요거 아니어도 뭐 이거 난 싫다 그러면 어떤 법전이어도 좋으니까 제 강의 시간에는 법전이 있어야 돼요. 법전을 많이 활용을 하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 법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색깔로 된 게 요번 11월 달에 강의 새롭게 개정판이에요. 요것은 벌써 요거 개정했는데 지금 오늘이 지금 11월이잖아요. 11월 첫째 월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나온 지 지금 며칠 안 됐잖아요. 그 사이에 또 하나가 바뀌었어. 경찰학개론이 골 때리는 과목이야. 골 때려. 벌써 이 사이에 지금 10월 말까지 뭐 완벽하게 반영해서 넣었다 생각하고 개운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범죄 처벌법에 과다 노출이 다시 들어왔어. 과다 노출이 다시 들어왔다고. 헌재 위헌 결정 나가지고 과다 노출이 빠져나갔잖아요. 예? 그런데 내용을 성기 엉덩이를 까 보이면은 너는 과다 노출해서 다시 과다 노출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범죄 처벌법에 항목이 하나가 추가가 된, 여기에서 지금 딱 그거 하나 빼놓고는 오늘 11월까지는 개정 내용이 다 반영된 내용이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개정된 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돼. 제가 알아서 다 개정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강의 도중에도 내용을 이해를 못할 것 같으면 손들어서 뭐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도 잘 물어보시도록 하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 부탁은,
집에서 다니던 고시원 생활을 하던 집에는 돌아가면은 무조건 잠자는 곳, 학원은 나오면은 잠은 안 되는 곳.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학원은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바보스러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냐면은 이제 욕심을 내 가지고 집에 가 가지고 또는 고시원 가 가지고 1시간 공부를 더 해. 그럼 1시간 공부 그 욕심 내 가지고 1시간 더 해 가지고 하루 종일 학원에 와서 멍 때리고 졸아. 그럼 비효율적이잖아. 그래서 고시원은 딱 들어가면은 무조건 잠자는 곳. 그 좀 불안하면은 법령집이나 영어 단어장 좀 가져가서 잠이 안 오면은 영어 단어장 보는 순간 수면제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장 가져가서 수면제 역할도 좀 하시고 해가지고 고시원은 무조건 잠자는 곳. 학원은 나오면은 자면 절대 안 되는 곳. 딱 잠은 언제 자야 되느냐? 정신 먹고 한숨 자는 거. 아주 보약이에요, 그것은. 그럼 오후가 다시 시작되잖아요. 그거 외에는 자면 안 돼요. 왜? 하루 종일 자면은 당연히 집에 들어가면은 잠 안 오죠. 그럼 착각한다고. 불면증이라고. 하루 종일 자놓고. 이러한 우를 범하는 일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정도만 하면은 문제가 전혀 없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주어진 임무 완수했어요. OT. 이제 다음 시간에는 딱 요 정도 시간 OX 테스트를 하고 해설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습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들고 배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2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러한 엄청난 과정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 안에 다 포함이 되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여기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자, 오늘 내용을 보시면 어디부터 들어가는 게 좋냐면은 개정된 책 페이지를 할 겁니다. 요 책 페이지로. 그러면은 이제 안 된 페이지는 알아서 눈치껏 찾아가세요. 예. 어디를 보냐면 26페이지. 26페이지 대륙법계 그 전 책은 20페이지. 예, 그 전 책하고 해줄게요. 예. 거기 보면은 이 지금 팁이 있는데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경찰 비교 나와 있잖아요. 이 표는 경찰학개론 전 범위에 거쳐서 사용될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하고 요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표입니다. 자, 경찰 개념은 대륙법계가 있고 요렇게 영미법계가 있어요. 영미법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객관식을 문제 풀기 위해서 지금 이론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륙법계는 그러니까 이렇게 전제는 이렇게 까시면 돼요. 경찰관. 여러분들이 경찰에 시험 합격하면 경찰관이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경찰관이 안 됐으니까 뭐죠? 민이죠. 국민, 시민. 그렇죠? 5천만 국민. 5천만 국민 중에 1,000만 시민. 그러니까 민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잖아. 구에 살면 구민. 예? 리에 살면 리민. 면에 살면 면민. 군에 살면 군민.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죠? 이해되죠? 민은 민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시험 문제에서 암기 문제나 법령집 문제가 아니면 이 말을 머릿속에 올려놓으면 문제 답 고르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경찰관 입장에서 묻느냐 민의 입장에서 묻느냐 이 개념이거든. 이해됐죠? 그럼 봐보세요. 대륙법계는 중심이 누가 돼서 움직이느냐 관이 돼서 움직인다 이렇게 가면 돼.
근데 영미법계는 누가 주인이냐? 민이 주인이다. 민이 중심으로 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그러면 언제까지를 우리나라 경찰사에서는 대륙법계라고 그러고 언제부터를 영미법계라고 하느냐? 바로 1945년을 기점으로 해서 1945년 이전을 대륙법계 틀로 보고 45년 이후를 영미법계 틀로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관이 민을 주도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는 민이 관을 주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시험 문제 잘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경찰은 무엇인가? 거기 봐봐. 어디 내용에 봐봐봐. 그 경찰 개념의 초점 보시면 경찰이란 무엇인가? 요거는 경찰,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개념이잖아. 나 누군 줄 알아? 경찰이야. 그러면은 민을 무시하는 표현이야? 민을 존중하는 표현이야? 무시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찰이란 무엇인가? 여기 존재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 경찰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럼 누가 누구를 위해서 활동한다는 거야? 경찰관이 민을 위해서 활동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봐보세요. 답 나온 게 하나 있어요. 관중심이니까 이거는 무슨 주의예요? 관료주의잖아. 그리고 관료주의의 반대말은 무슨 주의야? 관의 반대말은 뭐였었어? 민이지. 그러면 관료주의의 반대말은 무슨 주의야? 민주주의잖아.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민이 주인이다, 이 말이죠. 관료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로 거슬러 요렇게 얘기하면,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면 요렇게 위로 가면 기존, 전통, 옛날, 맞지? 그런데 여기서 여기로 오면 현재로 오잖아. 그럼 과거로 가면 갈수록 누가 더 힘이 세지는 구조야? 관이 힘이 센 구조죠. 그러면 현대로 오면은 누가 힘이 센 구조야? 민이 힘이 세는 구조잖아요. 이해되셨잖아요, 이제. 그러면 저기 나중에 생활안전 파트에서 보면은 전통적 경찰 활동은 여기로 들어가 버리면 돼. 저 미리 공부했던 사람들. 이 전통적 경찰 활동이잖아. 지역 주민들, 지역사회 경찰 활동 여기로 들어가면 되잖아. 엄청난 건데 이 시험 잘 나오잖아요, 이런 거. 그럼 물어봅시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건 철저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표 언제 외웁니까? 하나도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해만 하면 암기가 돼요. 자, 이해입니다, 이거. 근데 이거를 암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잘못됐잖아요. 이 표가 저는 암기라고 이해를 해서 암기도 아니야. 이건 이해만 하면 돼. 그런데 이 표를 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공부죠. 그래서 이걸 100% 내가 암기를 한번 시켜볼게요. 그렇죠? 그럼 봐봐. 이 둘 중에 경찰 구조가 수직적 조직일 것 같은 건 뭐야? 수직이면은 반대는 뭐야? 수평이죠. 그럼 민에게 좋은 거는 수직이야, 수평이야? 수평이죠. 그럼 뭐 이걸로 오면 돼, 수평. 요 들어가면 돼. 수직은 여기로 가면 돼. 그러면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게 민에게 좋아? 집중되는 게 관에게 좋아? 관에게 좋지. 왜? 권력이 경찰에게 집중되면은 경찰관이 민을 조직이 좋잖아. 맞잖아. 그래, 봐봐요. 집중. 그럼 여기는 뭐예요? 반대는? 분산. 이해돼요? 이해되죠? 그럼 봐, 이제 처음부터 이제. 대륙법계 봐봐봐. 국가의 통치권의 동글뱅이 쳐봐봐봐.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면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있는데 통치권은 어디로 가야 되나? 누가 누구를 통치한다는 거야? 관이 민을 다스린다는 거잖아. 통치권. 그럼 통치권의 반대말은 뭐예요? 자치권이잖아. 설설 풀리지? 안 풀려요? 풀리지?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그러니까 통치권, 오른쪽에 영미법계는 자치권 동글뱅이를 쳐서 자꾸 비교가 되죠. 그 다음에 경찰
권, 발동, 범위, 축소의 역사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밑줄 그어 놓으세요. 밑줄 그어 놓으세요. 이거 입증을 해줄게요. 자, 여기에 지금 뭐라고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왔냐면 대륙법계 여기에서는 경찰권 발동이 자 역사적이라는 거, 역사라는 거지 이 말 아니에요. 요거의 역사예요. 요게 역사야. 히스토리 역사. 여기에서 요렇게 흘러가는 게 요게 역사잖아요. 맞죠? 아, 역사잖아 이게. 과거부터 현재로 쭉 거슬러 오는 게 이게 역사잖아요. 그렇죠? 역사. 그러면 경찰권 발동은 민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경찰권을 발동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민의 입장에서는 안 좋지. 아니, 저 경찰이 경찰권을 발동하는 거하고 서비스 해주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부담이 더 돼? 서비스하는 게 부담이 더 돼? 덜 되지. 경찰권 발동하는 게 부담이 더 되지. 그러면은 역사가 흐르면서 관중심에서 무슨 중심으로 변환됐어요? 민중심으로 전환됐죠. 그러면 경찰권 발동은 역사적으로 경찰권 발동이 역사 흐르면서 이 발동이 확대된 거예요? 축소된 거예요? 축소됐잖아. 그래서 시험에서는 축소를 확대라고 해서 오답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암기해 갖고는 이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 경찰권 발동의 축소의 역사라고 그래야 되지. 그래서 확대의 역사가 아니죠. 확대 X 해놔야지. 그래서 그런데 경찰 활동은 경찰권하고는 다르잖아. 경찰은 열심히 활동한다는 것은 봉사 서비스의 개념이잖아요. 경찰이 활동하는 것은 확대되는 게 좋아? 민에게 경찰 활동이 축소되는 게 좋아? 확대되는 게 좋아? 활동. 경찰권은 축소가 맞는 말이고. 지금 개념 잡았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과 시민, 관과 민과의 관계도 봐보세요. 관과 민과의 관계는 대륙법계는 사이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안 좋을 수밖에 없지. 관이 민을 조지니까. 대립관계지야. 영미법계는 친화관계이지야. 그 쭉쭉 내려가 보면 이제 느낌이 와.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조직도 봐보세요. 이게 경찰의 초점이 오답으로 되게 많이 나오죠. 경찰이란 무엇인가? 경찰 활동은 무엇인가? 조직도 봐봐. 중앙집권이면은 영미법계는 지방분권, 국가경찰이면은 영미법계는 자치제 경찰, 수직적이면은 수평적, 관료적이면은 민주적. 이렇게 구별이 되죠? 예. 이제 개정판에서는 여기 들어가 있는데 옛날 구판에는 요거 수직적, 수평적, 관료적, 민주적 이렇게 다 써놔야 돼. 좀 이해가 가나요?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사명도 보시면 대륙법계는 아주 중요한 건데 안녕과 질서 유지가 중점이라 그러면 영미법계는 범죄 수사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대륙법계는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와 독일이잖아요. 영미법계는 영국이나 미국이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그러면 프랑스 요거 있잖아요. 프랑스 이제 다 오늘 배울 건데 이 프랑스가 최초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별을 한 나라예요. 재와 형벌법전에서 프랑스 많이 나왔죠 시험에. 그러면 사법경찰은 범죄 수사를 하는 경찰이잖아. 사법경찰. 나머지는 행정경찰이라고 그래. 그러면 대륙법계에서는 행정과 사법을 구별했기 때문에 요거에 행정경찰이 하는 일은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중점으로 하는 경찰을 행정경찰이라 배울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 요거를 분리를 했기 때문에 대륙법계는 안녕과 질서 유지가 중점이라 그러면 영미법계는 행정과 사법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미분리하니까 안녕과 질서 유지 플러스 범죄 수사가 같이 들어가줘야지. 분리를 안 해놨으니까. 대륙법계는 프랑스가 행정과 사법을 분리해놨으니까 범죄 수사가 들어가면 안 되지.
왜? 주 업무는 행정경찰이 하는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밑에 행정과 사법도 그렇고 권력적 수단, 비권력적 수단. 자, 여기에서 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 한번 봐보세요. 이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물을 때는 여러분이나 저나 민이잖아요. 민의 입장에서 불리한 쪽으로 설명을 하면 어디로 가라? 대륙법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오면은 영미법계. 나머지는 국어 실력이야.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뭐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입증만 시켜드리면 되냐면 경찰권 발동 그 밑줄 그어놓으라고 그랬죠. 경찰권 발동 축소의 역사를 입증을 하겠습니다. 그 역사가 23페이지에 있습니다. 23페이지. 지금 보는 책은 17페이지. 먼저 부르는 것은 신정판. 엊그저께 나온 페이지. 그 17페이지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는 복잡 다단한데 요 정도만 정리해 두세요. 고대, 중세. 자, 중세는 15, 16세기 세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고대, 중세. 그 다음에 17세기 경찰국가 시대. 그 다음에 이렇게 합시다. 그래야 한눈에 여러분들이 들어올 것 같아. 경찰국가 시대 17세기 요 세기도 틀리게 해서 오답을 냅니다. 그 다음에 법치국가. 법치국가는 18세기에서 19세기.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요건 20세기. 자, 이 세기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요거는 대륙법계의 역사예요, 지금. 요 대륙법계의 역사. 요 대륙법계의 역사. 이 대륙법계의 역사인데 경찰권 발동의 범위는 축소의 역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자, 시험 문제에서 고대는 뭐가 제외됐다라고 나오면은 틀린 말이야. 하나도 제외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는 국가의 모든 작용을 의미 이렇게 밑줄 그으시고, 그러니까 정치를 제외한 일체의 영역에서 정치 제외됐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정치 제외해가지고 오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리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제외된 게 없어요. 여기는 교회 행정 제외. 자, 하나 제외됐죠. 역사가 흐르면서 범위가 축소가 된 거 맞죠? 그 다음에 이 중세 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요거 제외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15세기 말 요거 15세기 말 프랑스에서 독일로 경찰 개념이 개수가 됐다, 전수가 됐다, 이런 얘기야. 근데 요거를 틀리게 14세기 말로 한다든가 16세기 말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오답을 내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프랑스와 독일을 바꿔치기 해서 독일이 프랑스에게 개수했다, 이렇게 해서 오답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요것도 별표 하나 정도 해줘도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강의하면서 제가 별표 하나, 별표 5개, 그거는 거의 5개짜리는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 거의 100% 나온다 생각하고 별표 5개라고 말하면, 자, 요 정도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대륙법계는 지금 그러면 미국 그러듯이 대륙법계는 프랑스야. 프랑스부터 항상 시작을 했다 생각하시면 돼. 경찰학계로 문제에서. 프랑스부터 시작했다. 자, 그래서 15, 16세기에는 지금 요 2가지만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7세기 경찰과 시대는 17세기 책에 있는 그대로 보면 외정, 군정, 재정, 사법. 외정, 군정, 재정, 사법을 제외했다.
경찰의 범주에서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무행정. 이것도 아주 잘 나와요. 이것도 별표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7세기 절대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거. 이 네 가지를 제외하고 경찰에게는 무슨 권한을 주냐면은 소극적 위험 방지 플러스 적극적 공공복리 있잖아요. 적극적 공공복리, 요 두 가지를 다 경찰에게 관여하게 했어요. 요 두 가지를 다. 소극적 위험 방지, 적극적 공공복리를 다 관여하게 했어요. 뭐는 제외하고? 해봐. 외정. 해봐. 시작. 외정, 군정, 재정, 사법을 제외하면은 요거는 무슨 행정? 그래서 내무행정 이꼬르 네 가지를 제외한 모든 일체 업무. 그럼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면은 자, 외무부, 군이니까 국방부, 기재부, 사법부 업무는 경찰이 담당하지 말고 나머지는 입법, 사법, 행정 중에 관련된 거는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관여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라고 이해하셔도 돼. 됐습니까? 응? 요거를 무슨 행정이라고?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무슨 행정이라고? 내무행정. 그러니까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내무행정이니까 소극적 위험 방지. 요게 요즘 경찰이 하는 요게 이꼬르 요게 뭐냐면은 소극적 위험 방지가 안녕과 질서 유지를 말하는 게 일종의 이 적극적인 공공복리 전부 다 그 안녕과 질서 유지를 뺀 나머지를 다 적극적인 공공복리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7세기 경찰과 시대가 가장 전성기죠. 그래서 절대주의 경찰과 시대라고도 얘기해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하다가 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요 사이에 지금 무슨 운동이 벌어지죠? 거기 보시면은 있는 대로 계몽철학, 명예혁명, 그 쭉 봐봐봐.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 대혁명, 요런 것들은 자 질문. 이런 것들은 관을 위한 운동이에요? 민을 위한 운동이에요? 해봐. 누구를 위한 운동이야? 옳지. 누구를 위한 운동? 민을 위한 운동이에요. 민을 위한 운동. 민을. 더워요. 옷 좀 벗고 올게요. 더워. 이게 무슨 누구를 위한 운동이라고? 민을 위한 운동이에요. 민을 위한 운동인데 봐봐봐. 요거 민을 위한 운동이 나오니까 누구 이상이 커져버려? 관의 이상이 커져? 민의 이상이 커져? 민의 이상이 커지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뭐예요? 법치라는 뜻은 뭐예요? 법치는 경찰은 마음대로 하지 말고 법에 정한 대로 다스려라는 얘기야. 그럼 법치국가는 경찰관은 좋은 시절이야? 나쁜 시절이야? 경찰관 입장에서는 나쁜 시절이지. 민의 입장에서는 좋은 시절이죠. 이해되셨나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법치국가가 도래했어요. 그러니까 법치국가가 딱 도래해서 야! 경찰은 이제는 요런 운동을 보니까 다른 거 관여하면 안 되고 경찰은 요것만 관여해. 그리고 요거는 관여하면 안 돼. 적극적인 공공복리는 경찰의 범주가 아니야. 관여하지 마. 요렇게 된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봐봐봐.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오면서 교회행정 제외됐지? 중세에서 경찰과로 넘어오면서 요 네 개 제외됐지? 이 17세기 경찰과에서 법치국가로 넘어오면서 적극적인 공공복리 제외됐죠? 그럼 아까 대륙법계에서 경찰공 발동의 축소의 역사를 했잖아요. 지금 계속 축소되고 있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됐지? 예. 이해됐잖아요. 그런데 봐봐봐. 법치국가는 몇 세기에 시작됐어요? 쪼개지 말고 대답을 해.
몇 세기에 시작됐어? 18세기에 시작됐죠. 법치국가는. 그런데 19세기 말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어마무시한 별표 5개짜리 크로이츠베르그 사건이 발생해요. 거기 보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이 나와요. 주요 외국 판결에서 크로이츠베르그 판결. 지금 같은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 지금 우리 경찰이 해야 할 일은 소극적 위험 방지, 다시 말해서 안녕과 질서 유지만 담당해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경찰청장이 저기 잠실에 지은 롯데월드를 지으니까, 이건 적극적인 공공복리 차원이잖아요. 잠실 롯데월드를 500 몇몇 대까지 지으니까 경찰청장이 저 롯데월드 신격호 회장한테, 야! 그 롯데월드 그 높게 지지 마. 경찰청장이 지지 말라고 명을 한 거야. 그런데 하면 돼, 안 돼? 안녕과 질서 유지에만 한정해라고 그랬는데 경찰이 어디까지 관여를 해버려? 적극적인 공공복지까지 관여를 해버려. 이게 바로 뭐냐면, 크로이츠베르그 사건은 뭐냐면은, 요렇게 크로이츠베르그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이 있는데, 이 독일은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전쟁에서 이기면 전승 기념비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승 기념비를 만들면 조망권이 좋은 곳에다가,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에다 전승 기념비를 세울 거 아니에요. 대답해 보세요. 맞지? 세울 거 아니야. 막둥이 알겠지 이제? 두 번째 들으니까 알아듣겠지? 그런단 말이에요. 반복학습하면 최고야. 아니, 경찰학교는 뭐 4개월이나 6개월 만에 기본 틀을 딱 잡으면은 혼자 공부해가지고 4개월, 6개월 만에 틀 잡는 건 어렵거든. 그걸 봐봐요. 조망권이 잘 보이는데 여기에다가 잠실 롯데월드, 롯데 그 뭐 타워 같이 높은 곳을 지으려고 하니까 경찰이, 야, 여기 높이 올리지 마. 이렇게 하니까 여기 업주가 요즘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걸 요즘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지금 쉽게. 여기에 건물주가 신격호가, 야, 경찰이면 다야? 요즘에 경찰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 소극적 위험 방지만 하는 거야. 너네들 지금 18세기 지금 법치국가가 어떤 시대인데 왜 적극적인 공공복리까지 관여를 해가지고 소송을 딱 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재판에서 진 거야. 경찰은 소극적 위험 방지에만 한정하는 거야. 적극적인 공공복리는 절대로 안 돼라고 내린 판결이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이에요. 아하, 요건 별표 5개짜리야. 이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바로 고로 법치주의 이념을 실현시킨 판결입니다. 그럼 법치주의 이념이 뭐예요? 법치주의 이념이 뭐예요? 소극적 위험 방지. 요게 법치주의 이념이라고, 요게. 소극적 위험 방지. 법치주의는, 경찰은 소극적 위험 방지, 다시 말해서 안녕과 질서 유지만 해라. 라는 게 법치주의 이념이에요. 그런데 질문할게요. 법치주의는 몇 세기 시작됐지? 18세기 시작됐지. 그런데 법치주의 이념이 실현되는 것은 자력으로 실현됐습니까? 타의에 의해서 실현됐습니까? 타의에 의해서. 타의가 뭐야? 크로이츠베르그 언덕 사건 때문에 법치주의 이념이 실현된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2차 세계대전. 여기는 본격적으로 뭐가 단행되는 시절이에요? 비경찰화입니다. 이 비경찰화는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은 경찰의 범주에 있었던 것을 범주에서 벗어나서 이관이나 폐지나 이런 걸 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경찰화 된 것은 경찰에 속한 것을, 필요 없는 것은 전부 다 관련된 곳에 이관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폐지시키거나, 이관이나 폐지시키는 이런 경우들을 비경찰화라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비경찰하는 다른 말로 조금 이따가 바로 할 건데 다 협의의 행정경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결론 내립니다. 여기에서 시험에 나올 것은 지금 제가 써드린 요 부분 외에는 묻지 않아요. 요게 핵심이에요. 핵심. 정답, 오답을 내는 핵심이라고. 요 내용들이. 그래서 요것들만 잘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입증해드렸죠? 대륙법규에. 그럼 우리나라는 대륙법규에서 영미법규로 전환된 시점이 몇 년도라고? 1945년이에요. 1945년은 역사적으로 어떤 시절이지? 일본이 패망을 하는 시절이죠. 일본하고 독일하고 패망한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요 부분도 잘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제. 외울 게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그래, 나 봐보세요. 신기하게 그러면 답이 골라져요. 경찰이란 무엇인가? 대륙이야, 영미야? 대륙파 외워지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동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못 외웠었지? 봐봐, 신기하잖아. 신기하지? 아니, 안 신기해요? 신기하지? 네. 신기해요. 내가 입증해 주잖아요. 경찰학교는 암기 과목 아니라니까요. 응? 처음 이해됐죠? 몇 년 만에 이해됐어, 지금? 2년 만에 이해됐다고. 봐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우리의 현실이라니까, 이거를. 머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이해할 거는 이해하고 암기할 거는 암기하면. 그런데 이거를 내 쉘이 암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띵 해가지고 눈깔이 빠지려고 그래. 그리고 마음속은 씨벌 이러는 거야. 경찰학 씨벌. 왜 웃었어? 내 말이 공감이 가? 네? 그치? 이게 공부가 재밌으면 졸리지도 않아요. 재밌으니까. 그리고 이제 2번, 3번 들은 사람은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나를. 그리고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유가 생기면 그때 이제 기출문제 집 옆에 놔두고 눈은 기출문제를 보고 귀는 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놓쳤던 것은 기본서에다 정리하고. 그럼 지금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100배, 1000배 낫는 거야. 지금 혼자 하면 오늘 같은 날 봐봐. 딱 그분 오기 좋은 날 아니야. 그분이. 맞지 않아요? 자, 됐습니다. 자, 요 정도 가면 되고, 이제 22페이지 하나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경찰 간부 시험에서 이게 출제가 돼서 그 경찰 개념의 연역 봐보세요. 좌측에. 이게 출제가 됐어요. 요번에. 경찰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거, 그 밑줄 그어봐. 거기. 경찰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경찰이라는 용어가. 요건 2가지로 구별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번 경간부 시험에서 요거를 2가지를 이해를 못했다면은 틀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요건 다 지웠어요, 이제. 이 경찰이라는 용어를 2가지로 해석을 하셔야 돼.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용되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1886년도 승정원 일기에 처음으로 쓰여져. 여러분, 승정원 일기 그러면 한국사 공부하시니까 승정원 일기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사도세자 생각 안 나요? 왜? 승정원 일기, 사도세자 나오면 승정원 일기 아니에요? 영조 아들 승정원 일기에 뭐 영조하고 승정원 일기에 보면은 승정원에서 영조하고 사도세자하고 요즘 같으면은 아버지하고 부자 간의 갈등 때문에 뒤지에 갇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 맨날 술 처먹지 말라니 술 먹고 맨날 고기 많이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운동해라니까 운동도 않고 맨날 고기만 많이 먹고 막 승정원 일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막 요즘 같으면 완전 뚱보, 뚱띠. 요즘 같으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서구적, 근대적, 서구적, 근대적 요런 문구가 등장하면은 일반적으로 가보개혁, 가보년에 개혁했다고 그래서 또는 가보경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좀 이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